법칙 연산 수행하는 함수 만드는 겁니다. 보시면은 포맷 플러스 어쩌고 막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플러스 함수가 없는데도 플러스 함수가 실행된 채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전 수업에 플러스라는 함수를 예시로 리턴을 설명했죠? 그때 만들어놨던 함수 이 기록이 남아 있어서인데, 자, 그럴 때는 여기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런타임 연결 해제 및 삭제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기화 돼가지고 이런 플러스에 대한 정보가 사라져요. 다시 실행했을 때는 플러스도 이제 없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얘네 포맷 안에 있는 이런 함수들이 있고, 자, 이런 함수들이 이 중괄호 함수가 실행되고 난 그 결과가 중괄호를 치환하니까 리턴해야 되겠죠. 이런 함수들은. 그러면 일단 없는 함수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자 두 개니까 매개 변수도 똑같이 두 개고 각각 이렇게. 그 다음에 리턴을 해줘야 돼요. a 더하기 b를 해주면 3과 5를 매개 변수 안에다 넣고 둘을 합한 값을 이 자리에 리턴 해주면 이 자리에 8이 남겠죠. 그 8을 이 중괄호 자리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리턴 안 하면은 논이 남겠죠. 3 더하기 5는 논이라고 나오죠. 출력이랑 별개로 리턴해주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남아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세 수의 합을 더하는 함수,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자 3개니까 매개 변수 3개 있어야 되고, 그러면 매개 변수 3개의 합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매개 변수 AB, 여기서도 AB, 매개 변수 이름이 같은데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함수에서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매개 변수 ABC라고 썼는데 X, Y, G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안 돼요. 그리고 변수 하나에다가 담아 놓고 그 값을 담은 변수를 리턴해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쉽죠? 마이너스는 이름만 마이너스로 바꾸고 뭐에서 뭘 빼야 되는지는 잘 봐야 돼요. 10-5라고 했죠? 앞에 있는 매개 변수에서 뒤에 있는 매개 변수를 빼줘야겠죠? 이렇게 -5라고 했으면 B에서 A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는 뭐 여기만 곱셈으로 바꿔주면 되고, 나누기 나머지죠? 나머지니까
연산자 퍼센트 쓰면 되고요.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 10 곱하기 5 잘 나오죠? 이제 몫을 구하는 거. 몫을 구하는 건데 하나는 정수 부분만 나와 있고 하나는 소수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몫을 구하는 거는 이거죠. 둘 다 이렇게 한번 해놓고 실행을 해봤을 때 이대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변경해야 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러면 둘 다 소수점이 있는 상태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고쳐야겠죠. 연산자가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슬래시 하나는 소수 부분까지 나오는데 소수점을 절삭한 부분, 그러니까 몫을 따로 몫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는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파이썬 몫 구하기 뭐 이런 걸로. 나눗셈 결과의 몫을 가져오는 거. 슬래시 두 개죠. 그럼 여기다가 슬래시 두 개를 입력해 보고 실행을 한다면 1이라고 나오죠. 소수점 제외하고. 그래서 이거는 소수점까지 나오고 이거는 소수점 제외하고 몫만 나온다 라는 거. 온도단위 섭씨를 화씨로 바꿔주는 함수 C2F. 여기서 이 C는 섭씨, 영어로 셀시어스죠. 화씨는 뭐였지? 파렌하이트였는데 이거였나? 이거 이거의 F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힌트예요.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공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테스트 케이스에서 인자는 뭘 의미하는지 지금은 F값을 리턴하고 있는데 F값이 0이니까 셋 다 0만 나오겠죠. 여기서 함수 안에서 C는 뭐고 F는 뭔지 요거는 섭씨잖아요. 왜냐면 섭씨 온도를 화씨로 바꿔야 하니까 이런 함수에 섭씨 10도, 20도, 30도를 준다면 받아온 걸 바탕으로 이 공식 안에다가 집어 넣어서 화씨 온도로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화씨 온도를 저장할 변수 F인 거고. 근데 지금은 0이라고 해놨으니까 이 0 대신에 이 공식을 집어 넣어 준다면 섭씨는 밖에서 받아온 인자고 C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나오죠.
굳이 여기다가 담을 필요 없죠. f라는 변수에다가. 왜냐면 이 자체로 화씨 온도니까. 이해되시죠? 여기서 입력받은 이거는 인자입니다. 인자. 10이라는 정수가 짝수인지 11이 짝수인지 판별하는 함수를 구현하면 돼요. 함수의 이름은 is even이고. 그러면 일단 함수가 없으니까 정의부터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함수는 이 자리에 남은 값을 여기에다가 이 물음에 상응하는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리턴해야 되고, 맞죠? 이제 리턴해야 되는데 10이 짝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게 맞다 아니다 이거밖에 없죠. 0을 넣어주면 0이라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맞다 아니다로 대답해야 되니까 true나 false로 해야죠. 그럼 이제 문법적인 오류는 없어요. 진짜 이제 해당 숫자가 짝수인지 아닌지만 판별할 수 있으면 돼요. 이 함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짝수인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 어? 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짝수가 맞다고 가정을 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받아온 숫자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가 맞죠? 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얘는 거짓이라고 해주면 되고, 그랬을 때 is even num 숫자가 짝수인가 라는 상태를 담고 있는 변수의 값을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담겨있는 논리값이 달라질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만 너무 길죠? 고작 짝수인지 아닌지만 판별하는 건데 좀 더 짧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 조건식 보세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인 거죠? 그러면 밖에서 받아온 10이나 11 여기다 대입했을 때 이 결과가 참이면은 짝수잖아요. 거짓이면 홀수고. 그럼 굳이 이렇게 is even num 이런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결과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true냐 false냐로 갈리니까. 훨씬 짧아졌죠.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 2개 더 만들어 가지고 확인해 보면 12는 짝수라고 나오고 13은 짝수가 아니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내가 함수를 하나 만들고 나면은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봐야 돼요. 다음 문제. 마찬가지로 인자가 3의 배수인지 알려주는 거. 3의 배수가 맞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true, false로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함수 없으니까 만들고요. 네. 리턴값 true로 고정해놨으니까 이 자리에 true가 남고 출력해주고 문법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3의 배수인지 이거는 짝수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짝수는 2의 배수잖아요. 거기서 2가 3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이게 암산으로 3의 배수인지 빠르게 안 된다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암산이 빠르게 되는 범위 내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큰지 작은지 100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지 작은지 이거는 크면은 true고 작으면 false라고 나올 건데 100보다 크면은 얘가 이게 맞는지 물어보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100보다 크다면 true 리턴 할 거고 100보다 작으면 false를 리턴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대소관계니까 포함관계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 포함관계 기준이 되는 숫자를 넣었을 때 100은 100보다 크다는 게 거짓이니까 여기가 false가 나와야 하는데 포함관계를 넣을 수도 있죠 실수로. 만약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대소 비교하는 것에서는 기준이 되는 숫자를 테스트 케이스로도 써보세요. true가 나오면 안 되죠. 근데 true가 나왔으니까 이 조건식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의 합을 리턴.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입력받은 정수는 1000이죠? 1000의 모든 약수의 합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일단 소수가 아니라 정수. 만약에 입력받은 정수가 3이라고 한다면 약수는 1이랑 3이고 10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모든 합이 18이고 얘는 4고 4랑 18을 리턴해야 돼요. 너의 값이 각각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리턴하고 있는 게 s니까 s 값이니까 이 s는 약수의 합을 저장하는 변수인 건 알 수 있죠? i는 1이라고 해놨는데 이 i는 뭘까요? 반복문의 재료예요. 반복문의 재료. 왜냐면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라고 한다면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1부터 넘 사이에는 넘의 모든 약수가 있겠죠.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서 넘의 약수만 따로 골라내서 그 숫자를 s에다가 쭉 더해야 되죠. 그러면 s 더하기 i라고 한다면 1부터 인자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의 합이 반환되겠죠. 자, 1부터 100까지의 합은 5050입니다. 5050. 맞죠? 제대로 나온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진짜로 약수일 때만 더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문제가 요구하는 건 약수의 합이니까. 약수끼리만 더해야죠. 그러면 이 더하는 행위를 약수일 때만 하면 되니까 약수일 때의 조건을 i가 약수일 때의 조건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i가 약수가 될 조건은 뭘까요? i가 약수가 될 조건. 약수를 잘 떠올려 보세요. 자, 10의 약수가 1, 2, 5, 10이었죠. 그러면 넘이 10이라고 할 때 약수의 합에다가 저장하는 이 s 값에다가 더하는 숫자들은 얘네가 되겠죠. 그러면 10을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죠. 2로 나눴을 때도 0이고 5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0이죠. 이때도 0이고 그러면 넘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 i가 약수니까. 어. 1000의 약수의 합은 2340이다. 잘 나오죠? 이해되시죠? s의 값이 0으로 초기화된 이유는 뭘까요?
S의 값이 0으로 초기화된 이유. 약수의 합이니까. 약수의 합을 저장할 변수니까요. 처음부터 어떤 숫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의 합이 18인데 S에 10이 들어있다? 그럼 10의 약수의 합은 28이라고 잘못 나오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더. 10의 약수의 합 18 나오면 되는데 진짜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자면 잘 나오죠?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한 번씩 거쳐야 됩니다. 입력받은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함수요. 자, 소수는 그 정의가 이렇습니다.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예요. 이런 숫자들 101이라든가 이런 숫자들 있죠? 101이 소수 맞나? 너무 크니까 23? 23 이런 숫자들. 그러면 3이 소수인가? 4가 소수인가? 1000이 소수인가? 이거를 알려주는 함수가 있으면 되고 지금은 매개 변수 하나 있어야 되죠? 일단 다 true라고 나오는데 자, 이제 특정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받아온 숫자 넘이 뭐 3이라면 true 리턴해 주면 되고 그리고 숫자가 동시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넘이 4라면 4는 소수가 아니니까 false 리턴해 주면 되겠죠. 천도 소수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맞기는 한데 테스트 케이스가 뭐 예를 들어서 10, 17 이런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 물어봤다고 하면은 이 함수 안에서 10과 17이 해당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true를 리턴하겠죠. 10은 소수가 아닌데 소수가 맞다라고 하겠죠. 다른 숫자가 넘어올 때를 대비해야 돼요. 모든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적인 예시로 보자면 1이 들어올 수도 있고 2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2는 소수가 맞으니까 얘는 true가 나와야 되고 1은 소수가 아니에요. 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1인 동시에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면 false라고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true가 남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1은 소수가 아니니까 어떤 수를 넣어주든 1은 항상 소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판별할 필요 없고 예외입니다. 예외. 얘는 나누나 마나니까. 자, 그러면 소수 판단은 바로 하지 말고 짝수 판단부터 해볼게요. 넘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때는 짝수죠. 짝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만 짝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수의 경우는 1과 자기 자신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약수로. 예를 들면 5죠. 5를 이 범위 내 숫자로 나눠보면 얘네로는 나눠 떨어지지가 않죠. 나머지가 있잖아요. 6은 소수가 아니죠. 2랑 3 나눠 떨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 어차피 1과 자기 자신은 나누어 떨어집니다. 1과 자기 자신은 나누어 떨어지는데 이 소수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1과 자기 자신은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전제 자체가 1과 자기 자신은 나눠 떨어진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수만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요? 9라고 한다면 이 범위에 있는 숫자만 나눠보면 되니까. 맞죠? 나눠봐야 하는 숫자입니다. 얘가 넘이라고 했을 때 규칙이 보이지 않나요? 일단 나눠야 하는 숫자는 2부터 시작하고 있고 자기보다 1 작은 숫자로 나누는 것까지 반복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를 코드로 옮긴다면 초기값 2 그리고 종료 조건은 자기보다 1 작은 수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반복해야 되는 내용은 뭘까요? 반복해야 되는 내용. 이 범위에 있는 숫자들이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해야죠. 넘을 i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봐가지고 이 경우가 참인 경우 6으로 예를 들자면 2랑 3이 되겠죠? 그러면 소수가 아니니까 펄스 리턴하면 되고. 이해되시죠? 이 경우에 걸리지 않는다면 소수가 맞고요. 제대로 나오죠?
그러면 1이 왜 받아온 숫자가 1인지 아닌지 이거 판단하는 거는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이하의 숫자 0도 소수가 아니고 음수도 소수가 아닙니다. 어.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이 맨 처음에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while문 밑에 있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좋을까요? 만약에 두 번째에서 거른다. while문 밑에서 확인한다면 1이 넘어왔을 때 조건식 실행하겠죠. 근데 거짓이니까 탈출하고 여기서 조건식 한번 실행했는데 참이니까 펄스 리턴 해주고 그러면 조건식 두 번 연산했으니까 연산의 수는 총 두 번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확인을 해 본다면 여기서 바로 참이니까 바로 리턴하고 끝나죠. 연산의 수가 더 적죠. 한 번으로. 따라서 연산의 수가 더 적은 경우가 더 좋은 겁니다. 이때. 그래서 넘어온 숫자가 1, 2 하면 여기서 거르고 2 이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체크해보고 여기서 걸러지지 않았으면 소수니까 true 리턴하는 거고 그럼 이 방식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규칙 한번 보세요. 규칙. 자, 소수인 것들 어때요? 약수의 합 자, 소수인 애들은 자기 자신에다가 1을 더한 게 약수의 합과 같죠? 왜냐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뿐이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다면 당연히 자기 자신보다 1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약수의 합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약수의 합. 그리고 약수의 합 구하는 거는 약수의 합. 여기 있죠? 여기서 구했잖아요.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죠. 접어놓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약수의 합을 이용할 때 약수의 합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보다 1 크지 않거나 또는 뭐 자기 자신에다가 1을 더했을 때 약수의 합과 동일하지 않으면 소수가 아닌 거죠. 그럼 이거 두 번째 버전을 구현해보자면 일단 1은 소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두면 되고 얘한테 약수의 합을 구해오는데 넘을 준다면 그러면 넘이 예를 들어서 10이에요. 그러면 10의 약수의 합 리턴 하겠죠? 그럼 이 자리에는 18이 남을 거고 얘가 자기 자신 더하기 1, 넘 더하기 1과 같은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거를 리턴 해주면 될 거고 근데 그러면 굳이 1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1도 넘어오면 1의 약수의 합을 여기서 리턴해 주면 1이고 잠깐 근데 이건 있어야겠다. 이거는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이 함수를 통해서 알아왔을 때 소수는 소수가 맞다라고 리턴하고 소수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리턴을 해주는 거죠. 잘 확인하고 있죠? 근데 이걸 좀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자면 이거는 필요 없겠네요. 왜냐면 이거는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1의 약수의 합은 1이고 애초에 1은 소수가 아니니까 여기서 참이 나올 수가 없죠. 두 번째 버전은 약수의 합을 구해오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버전